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제발 팔아줘요. 그래.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죠.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수도권 주택 매매 심리 2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그러고요. 수도권 집값 내리나 하락 거래 비중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들 꼿꼿한 호가에 이 팔아달라는 가격이 아직도 꼿꼿하다는 거죠. 꼿꼿한 호가에 매수세는 미지근하다는 거죠. 따라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40여일 만에 20%나 급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팔아달라는 매물이 20%나 증가했다는 거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가 뉴스1 기사에 의하면요, 수도권 아파트 9월 1일자 매물이 11만 1203건에서요. 11월 17일 들어서는 매물이 13만 8563건으로 무려 20%나 팔아주세요라는 매물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대비해서 매물이 3,815건으로 30.6%나 증가하는 듯 폭발적인 매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매물은 14,051건으로 22.1%가 증가되고 있고, 서울의 매물은 5,151건으로 13%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수도권 합계 매물 증가가 20%가 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산다는 사람은 없고 매물이 증가하니 11월 중순을 넘은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9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면 갈수록 산다는 사람이 팍팍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요, 매매 호가를 일부러 올리는 세력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을 막 일부러 올리는 세력들,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 작전 세력이라 한다면 아파트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동네 부동산가 다주택자 또는 집 가진 소유자와 짜고 네가 집에 내놓는 걸로 해라. 지금 매매되는 금액은 10억인데 11억에 네가 내놔라. 이렇게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동산의 일부로 짜고 치는 거죠. 일부러 11억 매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아니 집주인이 11억에 팔아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게시판에 올리는 거죠. 뭐 네이버 부동산이 됐든 어디에 올리면 그 아파트가 갑자기 매물이 11억짜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호가, 팔고자 하는 의사는 좀 없어요. 없고 그냥 호가만 계속 올리는 이런 작전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뭐 아파트 단지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호가는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10억에 거래되는 거를 11억에 이렇게 매물을 던져 놓으면 걸려드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 수요자들. 그냥,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11억이야. 그리고 딴 매물은 10억대야. 그러면 5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3천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억 금액에서 2천, 3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1억 매물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깎아줄게. 이런 리액션을 또 취하는 겠죠. 그래서 매수자가 그러면 10억 7천만 원까지 합시다. 그러면 계약서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나 11억 5천 아니면 안 팔래.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 쭉쭉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팔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날 가니까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방도 막 3억에 판다라고 해놓고 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3억 2천 줘, 3억 3천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다? 그냥 일부러 호가를 올리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1억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나는 안 팔래. 11억 5천만 원 아니면 안 팔래.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계약서 쓴다라고 하는 시점 되면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전이잖아요. 이러한 작전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 거래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어떻게 잡냐는 거죠. 결국
호가만 이렇게 올리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 하지만 쉽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죠. 상승세가 꺾인 서울 집값, 하지만 신고가 행진은 여전하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승세가 꺾였다는데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노리고 사람들이 그때까지 관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원짜리 매물을 이제 30억짜리 매물이라 하고 33억에 뜬금없이 호가를 올리는 이런 작전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30억에 거래되는 게 갑자기 33억에 내놓고 그러면 이제 중간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31억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냥 또 신고가 행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실소유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이라면 이런 가격 눈여겨보셔야 돼요. 막상 여러분이 산다고 하고 가계약금이라도 입금시켜주겠다 한다. 그 순간에는 가격이 또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실제적으로 안 판다는 거예요. 팔 의사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다? 일부러 그 가격만 올리고자 하는 호가 올리기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작전 어떻게 잡아요? 이런 작전은 잡는 방법이 없죠. 다만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죠. 이러한 작전은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작전들이 흔히 나오는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글쎄요, 이런 작전을 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떤 누가 사냐는 거예요, 이거. 신고가로. 그래서 지금 서울 쪽으로 이렇게 신고가로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하면 몇 년이나 시간 동안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작전 세력들이 작전으로 호가를 올려도 중요한 거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꼿꼿한 호가, 파는 사람들이 이 가격 아니면 안 팔대. 이렇게 말을 해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지금 날라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의 아파트가 2채야 종합부동산세 몇천만 원 납부해야 돼. 아니면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1채야 종합부동산세 몇백만 원 납부해야 돼. 요거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러면 강남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 내가 이거 팔까? 서로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와중에 뭐 호가를 올리는 작전을 핀다고 해서 덜컥덜컥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결국 꼿꼿한 호가 또한 맥없이 팩 꼬꼬라질 그런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